네, 반갑습니다. 사주강론, 댓글 읽어보고 답해드릴 거 있으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사주강론의 답변에 달린 댓글입니다. 나라들끼리 협정을 맺어 드러누워 못 일어나는 사람들, 마약에 못 벗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홈리스들을 서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네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요즘 특히 젊은 여성들 중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 늘어나고 외국에는 팬데믹 우울감으로 마약 남용으로 죽는 사람들, 길거리로 내몰려 떠도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요. 다들 음량이 치우친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고요. 전 그러니까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좋은 제도가 하나 있죠. 좋은 제도가 이게 워킹 홀리데이, 이런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가지고 실제로 이런 교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저는 뭐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정말 중요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1년은, 그죠? 1년은 다른 나라를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갈 때 반대편 나라를 꼭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례를 대단히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미국 그러니까 뭐 젊은 분들인데 이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가지고 호주에 가서 대박 치는, 그다음에 호주인데 미국 가서 대박 치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다음에 아시아 분들인데 뭐 중국이나 이런 분들이 유럽 쪽 가서 또 대박 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반대운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반대 나라로 가서 자기 능력을 펼침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뭐 자기만 좋은 게 아니고 그 세계가 유익해지고 받는 나라도, 이 워킹홀리데이를 발급해주는 나라도 도움을 얻는 그런 형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실 1년이라고 하지만 나라별로 1년이기 때문에 몇 년씩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5년 전에 워킹홀리데이로 나가라고 했던 분은 처음에는 독일에서 1년 있다가, 그 다음에 옆에 오스트리아에서 1년 있다가, 네덜란드에서 1년 있다가 이제 독일로 영주권, 그러니까 이게 취업 비자를 받아서 아예 독일에 상주하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식도 가능하죠. 이런 식도 가능하니까 방법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길고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짧은데, 이 1년이라도 자기 지역에 가서 자기가 능력을 펼치기 시작하면 뭐 비자도 받고요. 거기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게, 한국에서는 정말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날라다닌다니까요.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시도라도 해보라. 아니라도 좋으니까 시도라도 해보라. 어차피 1년 들어누워 있을 거 외국 가서 1년 거기서 들어누워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들어누는 장소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나가보기는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왜 제 손님은 전부 공짜만 바라는 거죠에 달린 댓글입니다. 샘 강의에 중독된 1인입니다. 게으르게 공부하지만 샘의 강의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자신감 뒤에 보는 예의, 제가 그렇게 예의가 있진 않습니다. 예의가 없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의가 너무 강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하죠, 그죠? 예. 제 사주가 예의가 너무 강할 수 있는 사주라서 예의가 없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고요. 이게 글에서는 잘 표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관과 여자의 결혼에 대해 시야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넓어지시면 이제 관찰을 하시면 본인만의 관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소름 돋네요.
안 그래도 평생 혼자 일만 하다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쭉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성본이 관은 두 개가 있으나 식상이 하나도 없는 사주 구성이었네요. 하하,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힘들다고 한 거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 하는 일이 안 되는 거는 없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상과다인데 무신일주 영공망은 혼자 일만 하다가 가는 듯 그래도 그걸 즐기는 듯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공망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식상과다 무신일주 뭐 요 정도로, 예,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 그렇고요. 그 아마 제가 좀 답답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제 손님은 전부 공짜만 하는 곳에 달린다 겁니다. 블로그에 새 글로 유튜브 영상을 클릭만 하면 볼 수 있게 해 놓으시면 블로그 방문자들도 유튜브로 많이 넘어오실 텐데요. 생각외로 유튜브에 와서 검색해서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해요. 링크 같은 걸 유도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플랫폼마다 사용자층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 구독, 좋아요 누르라고 해야 한대요. 차이가 크다고 들었어요. 저는 블로그 글은 영상보다 더 정제된 내용이라 영상도 보고 블로그 글도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상에서보다는 그래서 성깔 있으신 게 티가 나서 더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얘를 없애려고 노력하죠. 그래서는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블로그에 링크를 안 거는 이유가 이렇게 하라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또 블로그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영상 링크를 안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글도 안 올라왔는데 나는 글 읽으려고 들어왔는데 영상 올린다고 그 링크 걸어가지고 그 뭐 알림이 뜨거나 떠가지고 들어왔는데 글이 없으면 실망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구독 좋아요 필요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뭐 필요 없습니다. 예. 필요하면 읽는 거죠. 필요하면 읽는 거죠. 제가 강의하는데 그걸 구글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구글이죠. 예. 하여튼 구글. 아, 참. 경상도 사투리는. 예. 굳이 뭐. 구독, 좋아요 안 해야 됩니다. 안 읽으면 자기들, 안 보면 자기들 손해인데. 그렇고요. 제가 3월 6일 날 답변을 했네요. 이런. 오. 무슨 내용을 답변을 한 거지? 이런. 그래서 진짜 이상하게, 답변을 했었구나. 그래도 계속 합시다. 미치겠네. 오. 이런 실수가. 예, 3월 6일 사중 답변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질문이 뭐였는데 답변이 뭐 제가 답을 드렸나 봅니다. 일단 그렇고. 변화 준비 후에 아닌데 맞나요? 변화 준비 후에 칼을 바꾼다는 것이 제대로 된 사주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어서이거나 그냥 쪽집게가 되고 싶어서가 아닐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칼을 바꾼다는 의미, 그러니까 사주의 기법을 바꾼다는 게 정말 정확하게 탁탁 맞추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탁탁 맞추기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탁탁 뭔가 딱 맞추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 이야기를 또 다시 하는데, 예, 그분들 중에서 뭔가 온도를 측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슨 기름 같은 거 온도를 측정하시는데, 그분은 손만 하거나 그럼 팔 이렇게 되면 온도를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디지털 온도계로 딱 재면 어떠냐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디지털이라는 게 정말 정확한 도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딱 재고 됐네 해서 딱 하면은 타버린답니다.
그런데 이 달일이라는 분이 됐다 해가지고 탁 넣으면 안 탄답니다. 그게 불과 0점 몇 도 차이에 타고 안 타고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인데, 이분이 됐다 할 시점은 뭐냐면은 됐다 하고 뭔가를 탁 집어넣는 그 시간에 온도가 탁 오르면서 정확한 온도가 딱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주를 정말 칼같이 잘 보기 위한다는 거는 이런 걸 원하는 건데, 디지털로 아무리 좋은 디지털 저울로 해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0점 몇 초일 거잖아요. 집으로 넣는다는 그게 뭐 1초 정도 되는 시간, 그 시간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인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인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져와도 사주 명리학이 아무리 좋은 도구, 그게 전부 다 제가 공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가져와도 사주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사주를 제대로 보려면 뭐다? 그 변화하는 중에서 어떤 변화가 있든 내가 그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캐치하는 방법은 뭐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양, 오행, 간지. 요걸 하는 거죠. 요 부분을 아셔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분들은 맞춰요. 저한테 상담 받는 분들 중에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런 것까지 나오느냐? 그 생활에서 정말 자기 꽁꽁 숨겨둔 그런 비밀까지 나와요. 하시다 보면 나옵니다. 하시다 보면. 그런데 그거를 제가 맞추려고 해서 그걸 공부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거. 그 경험에서 이런 운대, 이런 구조, 이런 구성에서 그런 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 예측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계속 맞아서 누적돼서 몇천 번 해도 그게 맞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확함을 얻고자 한다면 뭐밖에 없다? 내가 정확한 나의 자를 가지고, 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변화하는 걸 관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실관이라는 거죠. 그 관찰을 통해서 조금의 변화도 캐치해낼 수 있는 그 정확도를 자꾸 높이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내가 칼을 바꾸고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공식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공식은 딱 그때만 맞는 거예요. 공식은 딱 그때만 맞는 겁니다. 그 배운 대로 실간하다가 막혀서 뭐지 하며 유랑하던 중에 대표님을 만나 기초를 잘 다지고 있습니다. 이 터에 많은 실력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초보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기존에 같이 배웠던 도반들보다는 훨씬 나은 실력이 됐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이네요. 음양 토 더 해야겠습니다. 아직도 제 사주를 못 풀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때 커피를 사들고 오신다고 했는데 항상 있습니다. 안 사들고 오셔도 됩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것만해도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보다 나아지시면 된 거죠, 일단. 그리고 이제 누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봅시다. 방금 읽었는데. 그러니까 배운 대로 실간하다가 막혀서 뭐지? 이것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도 이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건 모르겠다 하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보입니다. 왜 그런지. 어디서 나오냐면, 모르겠다고 하면은 내가 누군가의 사주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원인을 찾아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해야지 그 사람의 내면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까지. 나는 왜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뭐 또 다른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줄줄줄 다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 이야기를 못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컨설팅 하는 것인데, 내가 싹 다 알고 있으면 내가 신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신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주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잘 살도록 이끌어주는 건데,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사주만 줄줄 외우고 있으면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는 5천만 명의 사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51만 8,400가지의 사주는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1만 8,400가지의 사주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천만 명의 사주, 60억 인구의 사주를 다 보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인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들어가야 되고 생각이 들어가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대로 된 관만 가진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사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에서 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귀찮은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안 해버리면 되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거는 좀 다른 의미인데 여러분이 충분한 실력이 익히고 나서 이제 보기 싫은 사람 사주 안 봐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적확하신 셈. 제가 뭔가 또 맞췄나 봅니다. 일단 일지 미축 미축미 뭐뭐에서 축이 있어서 빠르다고 하셨는데 미가 있어서 전혀 새로운 부분은 아니겠지만 익숙한 일은 어떤 일에 바로 착수하는 빠름일 거라는 말씀 맞습니다. 저도 관찰하고 국리를 쌓아가면 알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답변 드린 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똑같은 토지만 미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축의 특징을 정확하게 안다면 토는 안 빠른데 가 아니라는 거죠. 왜 빠르지? 토가 안 빠른데 어떤 구조에 있으면 빨라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는 거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 애가 정말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정말 뭐 살도 쪘고 둔하고 하는 행동도 들어고 뒤뚱뒤뚱거리고 막 그러는데 걔는 젓가락질과 반찬을 집어서 입에 집어넣는 건 누구보다 빨라요. 그거는 왜냐하면 나이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걔가 그것만 계속 익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걔 엄마한테 애들이 놀리면 제 생각에 6살 애가 젓가락질을 그렇게 잘하는 케이스는 없을 것이다. 그 젓가락질로 승부 걸자고 시켜라. 누가 놀리면 뭐 느리다고 하고 뭐 하면 너 나보다 젓가락질 빨리 해. 밥 하루에 3끼 먹는 건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신감도 줄 수 있는 거죠. 토를 가지신 분들은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왜 빠르다? 내가 밥 계속 먹으니까 거기에 반복이 돼 있으니까 그건 빠르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사람 아니라도 모든 게 똑같죠. 자기가 반복해서 하던 거는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도 귀하지만 오늘 강의 또한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귀한 부문입니다. 토의 운 해석은 정말 탁월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탁월했댔으면 이런 거죠. 뭐 제가 탁월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 강의가 탁월하다고 어떤 분이 느끼셨으면 그 이유를 알고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그런가 하고 확인하시고 비교할 때 있으면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해도가 그 내용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그 이해도와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출판 쪽을 아는 1인으로 책을 먼저 내는 경우는 말씀처럼 아주 드물어요. 보통 블로그나 다른 매체의 활동을 하다 책을 내게 됩니다. 하수들이 하는 철없는 얘기는 무시하시길 이렇게 또 저한테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이정표를 따라 명리산을 오르는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제 칭찬을 해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은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이 느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사주를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공부이지만 풀이가 쉽지 않네요. 그러던 중 대표님 블로그를 접하게 되었고 지금은 사주 강의 책으로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 아이가 진월 무술 일주 술시에 태어났는데 토가 많아서 느린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양팔통이기까지 해 그 느림이 더해졌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아이를 너무 조용한 환경에서 키운 것 같아 아쉽습니다. 대표님의 가르침에 따라 몸을 더 많이 움직이게 하고 소음과 진동을 더 많이 경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주게 하고, 그 경험을 단지 단편적인 경험이 아니고 반복적인 경험을 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것까지 해주시면,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빨라지진 않겠지만 자기가 필요한 거는 빨라질 겁니다. 예, 그렇게.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 또 이런 댓글도 있네요. 제가 가지고 있던 토에 대한 답답함이 시원해져 옵니다. 토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이렇게 깔끔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 토를 해석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이. 토에 대해서 이해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간의 토와 지지의 토는 다르고, 분명히 다르죠, 그죠? 청간의 토는 화토동법에 의한 토고, 지지의 토는 강제 전환에 의한 토다. 이 부분을 항상 유념해 두시면서 하시면, 그리고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고, 빠지는 것 없는 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불륜에 빠지는 이유, 봅시다. 오늘 이 강의가 재밌었답니다. 만일 동일 자주라면 편관을 무조건 쓰고 권력형 사랑을 쫓는 것인지 편관을 쓰는 것도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선택형입니다. 선택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래서 딸들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편관을 쓴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명예 자존심의 극대화예요. 명예 자존심의 극대화입니다. 모르긴 해도 편관을 이렇게 권력형 사랑으로 쫓는 사람들은 가정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라도 어쩔 수 없지만 가정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청소년 시절 이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의해서 뭐가 결핍했다? 내 명예, 특히 자존심이라고 했는데 자존감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의 결핍이 있으니까 이걸 쫓기 위해서 권력형으로 가는 겁니다. 권력형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여기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미국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집도 잘 살고 부모님 직업도 좋으시고 했는데 미국 얘는 무슨 자존감에 결핍이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는 청소년기에 어디 갔다? 한국 살다가 미국 갔다. 그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인종차별이 있죠. 그죠? 인종차별이 있으니까 이 인종차별을 극복하려면 뭐가 된다? 최고의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래 되면은 권력형을 쫓는 거고요. 집에서 최고다, 네가 최고다 해가지고 계속 최고로 떠받들면 이런 거 왜 봐요? 내가 미쳤나 하지. 자기만 잘 살고 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줘야 된다. 딸한테는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찰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사실, 이 얘기도 제가 블로그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름하여 천재 소리를 듣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무조건 체연소를 달고 계속 달려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됐는데 막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박사 달고 그다음에 유학 가서도 계속 거기서 체연소 해가지고 거기서 교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교수하다가 이제 기업으로 갔어요.
기업으로 가가지고 무슨 이사급이 딱 됐는데, 거기서 무슨 이제,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에 이사급으로 탁 해서, 자기 이제, 내가 공부한 결과가 이 정도인가 해서, 나름 뭐 회사에서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어깨 힘을 좀 탁 들어가려 했는데, 연말 파티를 하는데, 자기 동창이 그 중학교 때일 거예요. 아마 중학교 동창인데, 그냥 뭐라고 합니다. 공부도 못하고, 공부가 안 되니까, 고등학교 때 할 수 없이 고3 때, 뭡니까, 음대 간다고. 다른 데 대학 못 갈 것 같으니까 음대 가려고, 그거 해서 겨우 음대도 겨우 뭐 인서울 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좀 치워서 인서울 해가지고, 겨우 가서, 이제,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이제, 치기 싫으니까 대단 안 다니고, 있다가, 어째어째 하다가, 이제, 졸업도 안 하고 4학년 때인가, 선봐서 결혼을 했대요. 그분이 자기 상사의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여자 인생 이거 뭐지? 정말 이게 결혼 한 번으로 자기가 한 20년 동안 앞서 있다는 그 부분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엄청난 부자분의 후처로 갔어요. 이런 형태. 이런 케이스가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권력형이죠, 그 부분도. 근데 그건 그냥 결혼을 한 거니까 권력형이라까지는 못 보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문제로 생긴다.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뭐 실관을 통하든 아니면은 이런 걸 통해서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분들을 컨설팅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의 속마음,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과 사주 명리학이 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냥 이분은 그냥 자기 생각을 적는 것 같은데, 결혼하기 힘든 여성들의 사주 구성에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결혼해야 하지만 이제는 다들 개인주의 등 각자 생존하는 시대가 왔기에 꼭 결혼할 필요는 없다. 여자는 결혼한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밥순이인데 그걸 알고 결혼하는 게 좋다. 밥 안 차려도 되지만 남자는 관이라서 기본적으로 대접을 받기를 원해서 하하. 여자가 돈이 진짜 많아도 미국 재벌 여자왈 남편이 한밤중에 뭘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밥 차려야 한다고 했다. 그렇답니다. 그리고 3월 3일 답변이 달린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업 시업 굴은 들으면서 우리말 아이디어도 좋고 국악에서 리듬을 탄 부분도 좋은데 내용면에서 사주 강의의 일주론 등을 참고로 해서 더 구체적인 캐릭터를 드러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마다 진도 나오고 있는데 인대운이라 그런지 정말 날아다니시네요. 제가 인대운이라서 날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시간을 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피업시업굴 의외로 많이 안 들으세요. 제가 들으는 이유가 있는데 안 들으십니다. 안 들으면 자기도 손해죠. 일단 그렇고 빠지는 건 없는 여자가 달린 겁니다. 비겁이었다 식상이면서 죄도 느끼고 정간평간을 모두 느끼는 상대를 만났다면 천생연분이겠네요. 꿈이죠. 강의 잘 들었습니다. 평관을 발동해 남자를 보게 되면 권력을 쫓는다는 말씀을 듣고 괴강살이 떠올랐는데요. 괴강살이 있는 여성이 우여곡절을 뛰어넘고 사랑을 이룰 때 오히려 잘 산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요. 괴강이라는 인자도 권력을 쫓는 것이다 보니 남자를 목표물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어렵게 쟁취한 사랑을 좀 더 만족스러워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괴강도 일종의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어차피 관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강한 사주라는 게 죄를
추구하는 사주가 강한 사주가 아니고 관을 추구하는 사주가 강한 사주예요. 관을 추구하는 사주가 강하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읽으시면 됩니다. 결혼하기 힘든 여성들의 사주 구성이 달린 겁니다. 사주 세다, 독수 공방이다 이런 얘기 듣고 자라 스스로 고독하고 불행하다 생각했는데 나이 드니 혼자가 너무 편하고 돈 벌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 보니 이런 사주도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른 듯합니다. 외롭지도 않고 혼자 즐기는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해도 되는 사주는 결혼 안 해도 돼요. 그죠? 그 중간 과정, 결혼 안 하고 남아있는 중간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그 힘든 게 남들이 자꾸 비교하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기 전부터 딱 각 나온 관살원장, 무식상, 무인성, 땅나임. 근데 보니까 조금은 다르시죠? 보니까 조금은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요. 궁합에 앞서 결혼에 적합한 사주인가를 봐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요즘 심심찮게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가 매스컴에 오르내립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에 적합한 사주도 볼 수 있을까요? 부모도 자격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은 슬픈 현실입니다. 폭력적인 부모가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의도하지 않은 무언가가 생기면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 불편함의 호소라고 봅니다. 불편함의 호소. 학대도요. 불편함의 호소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봤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게 실제로 무슨 뭐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신 분들은 육아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뭐 계모, 계부 그런 개념이 사실 요즘은 많이 좋은 분들이 많아져서 괜찮아졌지만 예전엔 되게 나빴잖아요. 그거 역시도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들어온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하신 분들도 그 아이한테 사실은 어떤 분들은 되게 미안해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 싫음을 표현하시고 하십니다. 뭐 부모의 자격은 사실은 있긴 있겠지만 사람이 그러니까 자식을 놓는 것, 동물이 자식을 놓는 거는 다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사주로 자격 운운하기는 사주가 자격이 없다고 보고요. 사주가 자격이 없다고 보고 하지만 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조 있죠. 구조 어떤 구조냐? 딸한테 잘해주면 그 딸이 나중에 잘 살 것이다. 누구든 자기 자식이 잘 살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자식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면. 그래서 제가 이 짓이죠, 이것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좀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서로의 상황을 알고 사정을 알고 하면 정말 죽일 놈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물론 용서 못 받을 그런 짓도 하지만 그런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렇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 명리학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도구로 이해의 도구로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 나쁜 짓 안 하게 되죠. 나쁜 짓 안 하죠. 예, 나쁜 짓 안 합니다. 제가요 봅시다.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뭐 예전에 야구도 했었고요. 부상당해가지고 뭐 그만두고 그다음부터는 뭐 유도, 뭐 태권도, 태견 뭐 이런 부분을 막 했었는데 유도할 때 어떤 부분을 봤냐면 되게 힘없는 여자분이신데 조르기란 기술이 있거든요. 조르기란 기술로 자기보다 몸무게가 배로 나가는 그 친구를 둘 다 학생이었어요. 조르게다 거의 죽일 뻔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이 뭐지? 도대체 정말 좋은 운동을 하고 있고 그건 정말 유도의 기술을 건 거고 그죠?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이 의외로 약하구나. 그 후로도 제가 격투기를 계속 배웠지만 사람을 때리거나 이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알고 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명리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빠지는 것 없는 여자가 이해할 수 없는 훈련에 빠진 이후에 주변에서 간혹 보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병리학적으로 해석이 되네요. 계속 관찰하고 궁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사주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또 비읍 굴 이 음악에 대한 근데 소개해 주신 음악은 집중력을 아주 높이네요. 진동설대로 만들어진 진동설 일단 만들어진 음악인가 보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작곡하고 작사하신 분이 그런 운대에 계신 분이겠죠. 그런 운대에 계신 분이고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지는 깰 수 있는 음악을 만드신 거죠. 만드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집중력을 높이는데 이 음악이 아주 좋습니다. 실제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고3들 뭐 어떤 노래는 마구 반복이 돼서 그 노래를 들으면 공부가 안 되는 그런 무슨 수능 금지곡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 노래는 수능 추천곡이에요. 수능을 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공부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들으시는 분이 없으셔서 그러니까 주변에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복되는 부분이 크게 없고요. 또 반복되는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 다들 이게 알면서 그러니까 금지곡으로 된 노래를 계속 들으면 잠 옵니다. 계속 처지게 되는데 이걸 들으면 계속 업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집중력도 생기고요. 그래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좋다고 말 안 합니다. 추천 안 드립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 안에도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집중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수험생을 위한 필수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는데 한 분이 이런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고요. 나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빈대붙는 사람들인가요?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번 편 들으며 궁금해진 건데 일지정관, 정인, 정제인 일주가 배우자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배우자복은 일지만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일지만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정관이신 분, 정인이신 분, 정제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분들을 배우자로 얻으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그래서 배우자 복의 개념보다는 사고 치는 배우자가 들어올 확률은 좀 낮을 것이다. 요 정도는 볼 수 있겠네요. 그러고요. 결혼하기 힘든 여성들의 사주 구성에 달린 글입니다. 결혼이 어려운 사주의 여자가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조금 다를 수 있을까요? 가끔 그런 개용법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도 그냥 외국인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 모국어가 다른 외국인. 그러니까 실제 전혀 다른 언어를 쓴다는 말은 뭐냐면 궁극적인 부딪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부딪힘이 어디서 오냐면 말에서 오거든, 말에서. 그런 부딪힘을 줄여주면 훨씬 더 결혼이 용이해지고 결혼의 삶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결혼이 어려운 분들이 외국인하고 결혼했을 때 오히려 잘 사는 케이스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서로 조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그 밤에 올라간 건 오늘 답 안 드리고 다음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밤에 올리면 제가 그때 그 시간에 제가 등록 이름 올린 거 아니겠죠? 예약해서 올립니다. 예약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서 사주강론 댓글에 대한 답과
그 읽어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